장간에 대한 속성만 잘 알면 명리의 절반을 이제 이룬 것이다. 지금 비가 내리는데 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임수입니까? 개수입니까? 비는 임수라겠죠? 임수다, 비.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 다시 임수하고 개수. 이 속성을 알면 금방 이제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 임수인지 개수인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임수는 뭐라 그랬어요? 하강이죠, 하강. 덜을 붙인 거는 경금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죠. 더, 축 이렇게. 그러려면 이렇게 더 내려오고 그러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죠. 다시 말하면 공을 위로 던져봐라 하니까 어떤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이만큼 던졌어요. 이만큼 던지면 얼만큼 내려올까요? 올라간 만큼 이만큼 내려오죠. 이게 음양이죠. 올라간 방 내리고 어떤 대학생이 힘이 좋아가지고 너 던져봐라 했더니 이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또 이만큼 내려오겠죠. 그만큼 내리죠. 올라간 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쌓은 만큼 또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뭐든지. 그러니까 물결도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만큼 올라갔다. 이것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간 것이 간목이다. 그러면 내려온 거는 뭘 것 같아요? 을목이죠. 그러니까 간목이 막 올려놓으면 을목이 이만큼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이만큼 올리냐면 개수가 이만큼 올렸죠. 개수가. 그리고 뭐가 내려요? 임수가 정확히 그만큼 이렇게 내리는 거죠. 음양은. 그러니까 시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올라간 만큼 정확히 이렇게 내려온 것이 이게 이제 음양이죠. 그래서 음과 양은 항상 똑같다. 이것만 이렇게 잘 알면 될 것 같죠. 근데 지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역사 이전도 마찬가지 선사시대라고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양이 최고고 음은 이렇게 무시하는 그게 있었다 이거죠. 그냥 사람 머릿속에 이게 너무나 박혀가지고 똑같다 이거를 같이 다시 돌리기는 지금도 잘 안 되죠. 수업 시간에만 잠깐 됐다가 나가면 또 다시 양의 시대로 가버린 거예요. 친구가 이사를 갔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된 게 더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평수가 더 넓어졌는가, 아니면 어디 더 비싼 데로 갔는가 싼 데로 갔는가. 비싼 데로 가면 뭔가 성공한 것 같고 싼 데로 가면 뭔가 좀 안 된 거 쪼그라든 거. 그러면 이렇게 비싼 데로 가면 감수해야 될 것이 있다겠죠. 비싼 데로 가면 그만큼 받아야 될 어떤 고통이 있다. 고통. 그런데 이게 병화다. 그러면 이런 고통이 없어. 고통이. 자기 속성이 그러니까. 자기 태어난 대로 확산, 더 상승.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명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임수는 실속이 있고 이놈은 엄청나게 실속이 있다. 근데 볼품은 있어요, 없어요? 볼품은 없는데 쪼그라들으니까. 근데 실속은 있다. 근데 요놈은 볼품은 있죠, 볼품. 볼품은 있고 이제 실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나누지만 이 병화는 더 상승하면서 신이 난 거예요, 신이. 자기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뭐 제비다, 날짐승 같은 경우에는 날아다닌 거죠. 요놈이 날 때 그냥 자기가 신이 나는 거지. 그냥 못 날고 밑에서 날개가 다쳐가지고 헤매고 다니면 이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도 두 다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리가 다쳐가지고 힘들면 그건 이제 내 속성하고 다르니까. 사람은 두 다리로 이렇게 걷죠. 직립보행을 한다. 근데 만약에 네 다리로 이렇게 개같이 다니라고 하면 그럼 내 속성하고 다르죠. 그럼 이제 힘들다 이거죠. 그럼 개한테 만일에 계속 우리가 그런 해봤죠. 개한테 이렇게 발 잡고 두 다리로 걸으라 하면 여러분 지 속성하고 다르니까 괴롭다 이거지. 그러니까 병화는 실속이 없어도 어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임수는 볼품 없어도 좋다 이게. 볼품 없어도.
그러니까 누가 명품을 찾는다고요? 누가? 볼품이 있는 거, 볼품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 그러면 이런 명리를 잘 활용하면 수많은 그 마케팅 같은 거 활용할 수 좋겠죠? 우리가 뭐 공무원 뽑을 때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공무원을 뽑을 때도 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출제자 며칠씩 감금해가지고 출제하라고 하고, 그거는 비밀 보안 유지하려고 하고, 또 시험 감독하고, 뭐 어디 교실 빌려가지고 하고, 그 많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러지 말고 문자로 카톡으로 아니면 이메일로 사주로 보내라. 사주. 그래가지고 거기서 공무원이니까 관이 강한 놈들만 딱 선착순 위에서 아래 쫙 이렇게 뽑아버려. 그것이 훨씬 좋다. 그 다음 또 하나, 서울서 근무할 놈, 초원에서 근무할 놈 나오겠죠. 네. 해월에, 자월에, 축월에 태어난 놈은, 이놈은 속성이 시월에서 근무한 거 좋아요. 조용한 곳. 그 다음에 사오미 이런 놈들은 좀 활발하고, 중앙 본사에서는 그런 애들이 이제 좋고. 위치, 지진 환경이니까, 어디서. 저기 시골에 가면 폼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골에도 폼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요놈은 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폼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요거 지지는 환경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폼을 낸다 이거죠. 폼. 그러니까 이게 태지락 해가지고 뭐 좋네 안 좋네 이게 아니에요. 그쪽에 있으면 시골에 가도 전부 병화들 있어요. 뻥쟁이들 있다 어디 가나. 그러니까 팔자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제자리에 있는가, 제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행복이 뭐라고요? 마음이 편한 것이다. 행복은 마음이 편한 것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다시 학문을 하죠. 학문. 사람들은 학문을 하면 이쪽에 있는 인문과학이라고 하죠.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뭐 이렇게 하는데 인문, 자연 이렇게 나누면 이놈이 여기가 이것이 사람이니까 이거 사람이고 이거는 무슨 기계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공대나 뭐 이런 거. 이 자체가 학문 자체가 누구 거예요? 사람. 큰 의미로는 학문은 왜 수학을 배웁니까? 결국은 사람답게 살라고. 근데 그게 좀 애매하다 이거죠. 사람. 그럼 사람이 어떻게 살려고요? 어떻게 살려고? 속성대로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 딱 이렇게 많이 쓰죠. 우리 학교 그분 행복. 행복이 뭐냐 행복. 그러면 행복을 좀 추상명사니까 다시 말을 해봐라. 마음 편하게 산다. 마음 편하게.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마음 편하게 이렇게 살면 돼. 마음 편하게. 마음이 막 이렇게 뭐 파도를 친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잔잔하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잖아요. 막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이렇게 명상도 하고 이 마음을 헛생각이 안 들게 해야지 이게 마음이 잔잔해지니까. 그럼 결국은 자기 그 속성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여기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왜 농대가 있는 거예요? 농대에서 막 뭔가 뭐 유전과학을 하고 뭐 농사를 짓고 더 좋은 품종을 개발하고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요놈도 사람.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인문학이죠. 크게 말하면. 근데 요놈 아까 기계를 막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자동차를 만든다. 그럼 자동차를 만드는 왜 만들어요? 사람을 위한 거, 사람. 뭐 인체공학에 맞게 자동차의 좌석을 뭐 사람은 뭐 이 몸을 연구하겠죠. 그 사람들도. 전부 사람을 위한 거죠. 근데 이제 이쪽으로 오면 점점 이제 이쪽으로 오면 사람의 그 정신 생각 이놈은 이제 주변 여러분 사람 주변이라 그러면 사람 주변도 항상 편해야 되니까 좋아야 되니까 이놈은 이제 말 그대로 사람을 연구하는 거예요. 사람 인류학이다 그건 뭐냐 그 옛날부터 쭉 사람이 어떻게 심리학은 뭐냐 그럼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는가 역사는 뭐냐 사람이 어떻게 쭉 살아왔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살펴본다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역사하면 역사에다 초점을 맞추겠죠.
유럽 역사, 뭐 서양 역사, 동양 한국 역사 막 이렇게. 근데 그런 거 말고 오로지 한 개인 사람한테 맞춘 거예요. 철학이라겠죠? 철학 중에 철학이 그러니까 명리학이 맞죠. 명리학은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맞춘 거예요. 나한테. 너한테 맞춘 게 아니야. 너하고 나는 다르다 이렇게. 공자, 예수, 무슨 뭐 석가, 또 무슨 뭐 칸트, 뭐 소크라테스, 뭐 어떤 뭐 유명한 스님 이런 사람들이 다 말한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 그럼 사람은 이제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해야지. 애들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 행복이 뭐예요? 공부 잘해라고. 공부 잘해서 뭐 하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고등학교 애들한테 왜 너 공부해?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할까? 대학교로 가려고 그래. 엄마들만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학원을 몰고 다니고 이렇게 뭐 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뭔가 기본이 틀렸죠. 기본이란 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사람, 이 애가 어떻게 행복하게 나중에 커서 살까. 여기가 맞춰져야 될 게. 내 애가 어떻게 나중에 가서 편안하게 막, 뭐 병원에를 갔다가 뭐 감옥에를 갔다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뭐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엄청난 받는 그런 직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안하게 살까? 이거죠,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보면 그거 아닌가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면 인류대 나온 사람들 전부 뭐가 행복하고 잘 살고 그렇게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운동권들 없죠? 지금은. 근데 옛날에 70년대 우리와 같은 시대, 그때 대학을 다니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한다고 서울대잖아요. 서울대 뭐 정외과 얘기들은 절반은 감옥으로 가고 절반은 정치 같은 데 출세하고 절반은 노조로 가고 절반은 어떤 사용자 측으로 가고 절반은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서 절반은 이 꼴이 나라가 뭐냐 해가지고 민주화한다고 뭐 통일한다고 감옥으로 가버려. 인류대 나왔는데 감옥으로 가는. 그러면 그 부모가 인류대 나왔으니까 좋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뭔가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좀 잘못되지 않냐 이런 걸 생각해 본 것이 인문학이고 철학이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명리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면 애들한테 그 전국의 부모들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는가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애가 나중에 편안하게 언제 내가 없을 때 지금 결혼해서 혼자 살 때 세상을 봤잖아요. 그때 내가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돈에 너무 찌들리지도 않고 또 돈이 너무 많으면 사업을 크게 하면 또 달라붙은 것들도 많죠. 그런 것도 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잔잔하게 안정되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부모들은 뭐 공무원 이런 거 찾는 거죠. 그렇다면 부모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죠. 아까 대학교 좋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고사 중학생이 시험 한번 잘못 봤다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난리 쳐버리지 않고 집안 분위기를 난장판 만들어버립니다. 얘가 시험 잘못 보거나 대학 시험을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얘가 대학이 딱 떨어졌네. 그럼 제일 가슴 아픈 거는 누굴까요? 본인이겠죠. 그럼 그 어른이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야 될 텐데 그냥 자기가 더 흥분해봐요.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한테 부모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내 좀 깎인다 이거죠. 애 어쩌세요 뭐 떨어져서 할 말이 없다는 거지. 그게 더 우선인 거예요. 애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물어봐.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하게 이렇게. 내가 왜 피아노를 배워? 왜 무용을 하고? 왜 영어 수학 학원을 이렇게 또 다녀야 돼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한테 근본적으로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해야지
이 생각이 들겠잖아요. 나중에 공부를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공부를 안 해도 돼.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하고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더 높은 산에 올라가고 그냥 낮은 산만 다녀도 된대. 더 높은 데 올라가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넓은 세상을 보면서 너가 편안하게 세상을 크고 멀리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더 높은 산.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면 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더 멀리 더 열심히 이렇게 사니까 그러면 애들이 이제 공부의 목표가 생기겠잖아요. 공부의 목표. 너는 근데 기술을 좋아해. 기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쪽도 세계도 또 있죠. 기술의 세계도 또 높낮이가 다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인문이냐 무슨 자연이냐 이런 것을 구분할 때 너무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지고 왜 고등학교 갑니까? 대학 가려고. 이런 거 진짜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제 답이 도대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답이.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잘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국민들 수준이 아직 그러니까 그래. 국민들. 교육부 장관이나 그런 사람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해요. 응? 그렇게 막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이 부모들의 그게 지금 우리 밑에 깔려있는 그게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그러니까 명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명리를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러니까 명리책이 좀 이렇게 전문 서적이 말고 일반 교양 서적처럼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보면 내 애를 각자 팔자가 다르니까 아이들의 속성이 너도 나도 모두 공부 잘하니까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질이 있고 자기 타고난 속성을 무시하면 애들이 괴롭게 힘들게 감옥 가고 병원 가고 그렇게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누가 해야 돼? 부모들이 해야 돼. 부모들이. 어린 애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됐을 때 어쩐다고요? 아까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이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공부의 목표가 대학 가려고. 대학 가서 뭐 하게? 취직하려고. 좋은데. 그럼 좋은데 취직하면 뭐 하고? 월급 많이 받으려고? 또 월급 많이 주면 세상에 공짜로 주는 데 없죠.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제. 빨아먹을 수 있는 만큼 다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거 없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얘기가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야. 그 대신 나는 우리 애기 어디 들어갔네 하고 이제 부모들은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 자랑을 한 대가가 이제 애기는 고생을 한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다. 마음 편하게. 그게 뭐냐면 속성이에요, 속성.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각자의 속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해봤던 간목과 신금. 간목과 신금 이제 머릿속에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간목과 신금을 딱 보면 지금 이번에 그 숙제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그 난강망이라는 책 한 권을 공부 다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방법으로. 옛날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오로지 양이 최고다. 음은 이거는 엉망이다. 음은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 된다. 저 때도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좋은 직장 다니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공사예요, 공사. 좀 다니다가 결혼하니까 딱 그만둬버린 거예요. 제가 또 그 학교에 근무했는데 학교에 여선생님들이 결혼하면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랬다. 음을 이렇게 무시해버려. 음이란 거는 말 그대로 어디에? 집에 그냥 뭐 살림하고 애기 키우고 이런 걸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남자는 밖에 나가고 남자가 집에 놀고 있으면 난리 나버린 거. 양의 중심인데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우리의 핵심은 항상 그래서 양은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다 그렇게 되니까 너무 잘 알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에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음에만. 신금에 맞추면 돼. 신금. 신금이 뭐예요? 확산이 확산.
신금이 확산이고 상승이에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명리한 사람들 거의. 제 생각 1%도 안 된다. 저하고 지금 같이 한 사람 외에는 없다. 그 다음 개수의 속성이 뭐라고요? 더 그냥 수라고만 생각해. 오행으로 수 물이다 물. 그렇다면 우리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하강 응축이죠. 하강 더 응축. 그 다음에 개수는 뭐예요? 더. 그렇다면 처음에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 바닷물은 임수고 개울물은 개수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개울물은 뭐예요? 개울물은 임수죠. 아래로 올라가니까. 개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음이니까. 지금 현재 여기 뭐 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뭐예요? 임수예요, 개수예요? 보여요? 내부에 있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내부에서 지금 계속 뭔가 우리는 뭐 밑으로 이렇게 뭔가 지금 내려갑니까 피가? 여기서 확산이 이렇게 일어난 거죠. 확산. 물론 그 안에서도 음양을 또 우리가 찾을 수 있죠. 피가 이렇게 나가고 심장에서 나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나가고 그 안에가 또 음양이 있지만 큰 면에서 보면 내가 물어본 거는 그냥 안에 있다, 안 보인다 그런 뜻이 안 보인 거. 이 몸속에 들어있는 물은 안 보이죠. 나뭇잎 속에 있는 물 안 보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음이다 이거지. 을목은 보여요, 안 보여요? 을목은 음이잖아요. 응축하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존의 명리가 전부 양중심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쉽게 알 수 있다. 음이랑 목이랑은 원래 부드러운 거예요. 어린 간목이고 을목이고. 그러니까 가을이 되면 나무 속은 부드럽다, 딱딱하다. 부드럽다. 껍데기가 경금으로 딱딱한 거예요. 껍데기가. 그러니까 저 콘크리트 같은 것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속에가 부드럽죠? 그러니까 허물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껍데기는 막 엄청 오래된 것 같아. 그 산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가 나무들을 봐봐요. 그럼 나무들이 줄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오래된 놈은 거칠다 안 거칠다? 껍데기가? 사람 피부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이제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사람하고 사람 피부하고 그 나무의 피부는 비교할 수가 없죠. 어떤 또 시멘트 벽, 그 바위 이놈들은 더 딱딱하겠죠. 거칠어. 바위도 허물어져요, 안 허물어져요? 허물어지잖아요. 속에 결국 어떤 놈이 허물어지냐면 오래된 놈이 허물어져요. 오래된. 그럼 속이 왜 그냥 물목 때문에 을목.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정화, 우리가 많이 했던 정화 같은 것. 오행으로 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오행으로 하면. 오행은 전부 양간이에요. 정화는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응축하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숙제한 것처럼 정화는 언제 힘이 있다? 해자축에서 힘이 있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요.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데서. 초라하다. 맞죠? 볼품은 없어. 그리고 볼품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음을 무시하지 말고 똑같이 취급을 해. 어떻게 음이 없는 양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 음이 없는. 손바닥 이렇게 주먹을 쥐면 이 밖으로 나온 게 양이에요. 손바닥 없이 어떻게 손등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것이 어디 하나라도 있습니까? 음 없는 양이? 종이 한 장도 음양이 있죠. 아주 얇은 것도. 어떻게 음이 없는 양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 음이 없는 양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에다만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 공부를, 이번에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명리의 절반을 한 거예요. 이번에 한 것이, 이번 숙제가 명리의 절반을 한 거예요. 그럼 사주풀이도 이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습 부족이죠, 연습 부족. 내가 축구의 기본 이론을 이제 다 배우고,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 친구들하고 막 연습도 했어요. 이제 체육관에서. 근데 나중에 실전을 가보면 어쩝니까?
교실에서 이렇게 배운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거 이론 머리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채용해서. 근데 나중에 실전을 가보면 이론대로 잘 안 돼. 왜 그럴까요? 상대방이 막 움직여버려요. 실제 축구를 하면 교실에서 이렇게 배웠는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배우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움직이죠. 계속 이렇게 움직여져 버리니까 그때 상황마다 이렇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전. 이론이 이렇게 무장했습니다. 근데 실전은 교실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실전은. 아까 말했듯이 축구를 잘하려면 해봐야 돼. 자기가. 교실에서 훌륭한 코치가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연습을 시켜줬어요. 그렇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어때야 된가요? 그래서 실제 무슨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는 연습하죠? 실전 게임과 비슷하게 어디 외국팀하고 막 붙여보고 그러잖아요. 그 학교 선생 내보낼 때도 교생 실습을 하죠? 실전. 근데 그 실전, 교생 실습 몇 주 이런 거 갖고는 상대가 안 돼요. 실전에 가보면. 왜 실전에 가면? 앞에 있는 상대가 계속 바뀌어버리거든요. 별 사람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사주 상담을 할 때도 우리는 교실을 배워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되면 앞에 앉은 사람들이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수능 사람도 있고 소리도 큰 사람이 있고 그냥 무시한 사람도 있고 말투가 거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 다 많네. 이런 사람 하고 내가 이제 계속 당해보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아까 같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돼 있으면 그때 자신이 있는 거죠. 이게 12운성과 12신살 이런 것이 좀 자신 있게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 만나도 이제 저 사람 지금 너 뭔 말 한지를 알아. 내가. 그 사람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지금 현재 네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어도 자기가 스스로 서서히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사람보다 수준이 낮으면 당황하겠죠? 그럼 상대방이 무슨 한마디 하면 발발발 떨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고 하면서도 계속 실제로 이렇게 여기도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상담을 하면서도 계속 공부를 계속 하신 분 있죠. 상담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제 주변에 이렇게 프로로는 아니어도 아마추어로 주변 사람을 상담을 해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거는 결국은 소비예요, 소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통장이 있다, 통장이 있으면 여기에 입금을 하죠. 입금하고 여기 출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한 거는 출금이에요, 출금. 내 갖고 있는 걸 계속 소비하는 거죠. 내가 기치료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이렇게 기치료를 해주고 돈을 받으면 내 에너지가 계속 소비되는 거예요. 소비, 출금. 그러면 이 입금을 해야 해. 그럼 입금을 하면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주변 그 분위기에 의해서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몇 년씩 같이 실제로 자기가 상담을 하는 사람도 공부를 같이 하고 있는 거는 그 사람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사람 생각. 혼자만 계속 오고 있으면 나중에는 내가 지금 기술적으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기술적으로. 아무 뭐 없이 돈 벌기 위해서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 계속 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입금이 있어야 돼, 입금. 내가 대학교 때 배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 갖고 다 출금 써먹으면 나중에 시대는 변해가지고.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옛날 컴퓨터가 요새는 그렇게 생겼는데 맨날 뭐예요? 도스라겠는가 옛날에? 그놈 이론을 누군가 계속 설명하고 있어. 그래도 옛날 거 진짜요? 이렇게 해가요. 지금 이것도 전부 도스에서 출발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TV 같은 거 볼 때 옛날에 또 뭐예요? 진공관식 생각납니까? 라디오나 TV, 진공관, 불이 켜져. 탁 틀어도 안 나오죠? 진공관이 좀 어느 정도 열을 받아야 된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재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면 그거나 나중에 무슨 트랜지스터인가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답해 버리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 이제 실제 사주 상담을 무조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주가 8글자 있죠. 이놈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해요. 대운이 중요해요. 대운이 중요해요. 세운은 별로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질문에 따라서 세운이 중요한 사람도 있죠. 상대방이 근데 반드시 대운 속에 세운이 있으니까 대운을 보고 세운을 보라겠죠. 대운을 보고. 대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5월이 됐어요. 5월. 이제 5월 초가 됐다. 이게 대운이에요. 그럼 세운은 이 5월 초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월 초이기 때문에 세운은 영화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죠. 이거가 먼저 딱 대운을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5월 초니까 근데 뭐 35도가 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덥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해야 될 장사가 나오는 거죠. 5월 초에 해야 될 뭔가가 나온다 이거죠. 지금 온도를 보니까 이렇게 올라. 오늘 같은 비 오고 뭐 쌀쌀하고 그러죠. 뭐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래도 우리는 이놈에 좌우되지 않아요. 대운을 본 사람은. 그 대운을 안 본 사람들은 막 여기에 이놈 알아맞히려고 엄청나게 피곤하죠. 주식 한 사람들도 뭐 세계 주식 왕이 뭐 버핏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대운을 보는 거예요. 대운. 그냥 그대로 나와 그냥 뭐 쳐다보도 않고. 왜냐면 이놈은 이 회사는 발전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확고하니까. 이놈 회사가 망하면 그 국가가 망하니까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이 회사는 망하지 않아요. 그럼 나 그냥 냅두는 거죠. 어떻게 이 안에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루에도 막 수없이 움직이는데 그거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수들이 그렇게 한다. 하수들이 크게 투자한 사람들 그냥 놔두고 돌아다니고 재밌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정도가 있고 이 정도 왔으면 좋다고 또 얼른 또 파네. 나중에 보니까 또 이만큼 이 정도가 있어 또 다시 쳐다볼 때는 살 수도 있다 없다. 여기서 자기는 팔았기 때문에 또 사는 것이 억울한 여기도 그래도 여기라도 사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흐름을 읽는 사람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뭔가 결단을 내려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주식 용어에 머리에서 팔아라가 아니라 어깨에서 팔으란 말이 그 말이죠. 여기서 뭔가 조짐이 큰 흐름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이 자연의 흐름, 이 속에 들어있으면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운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 근데 여기를 이놈을 하나 딱 바뀌는 순간 세운은 똑같아요. 세운은. 세운은 둘이 다 해자축이다. 근데 대운이 아까 곧 이제 4월이 되죠. 사오미고 여기가 해자축이고 전에 이야기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대운이 사오미면 여기가 해자축이면 이거는 여름이고 이거 겨울이죠. 대운이. 그러니까 세운은 올해가 뭐 신축년이다 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이 똑같아요. 여기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아. 세운은 신축년. 그러니까 신축년에 오면 뭐 어떤 뭐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는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뭐를 모르니까. 대운은 다 틀리니까. 대운이. 그러니까 대운이 다르니까. 그래서 온도로 그때 말해줬죠. 생각난가요? 누구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온도로 설명해.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워. 이거 여름이다. 여름. 여름이니까 지가 가장 낮아봤다. 사오미 이때가 되면 25에서 35도다. 그 다음 요놈은 해자축이니까 지가 마이너스 15도에서 예를 들면 영상으로 될 때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요것이 해자축이면 대운이 사오미에서 해자축이면 25도가 된 거예요. 25도. 근데 요놈은 해자축이니까 몇 도가 돼?
영하 15도가 된 거예요. 영하 15도.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사옴이다. 세운이 사옴이면 대운이 사옴이면 몇 도가 된 거예요? 35도가 되죠. 근데 해자축으로 가면 여러분 사옴이다. 그러면 5도가 되는 거죠. 5도. 이 차이를 세운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운만 가지고. 야, 너 겨울이 왔네. 겨울. 대운은 여름인데. 대운은 여름인데 겨울이 왔네. 겨울 해가지고 겨울로 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사주가 어쩔 때는 맞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틀려버린가. 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이런 식으로 대운 중심으로 보면 틀릴 리가 별로 없죠. 틀릴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사람이 단기적으로 보냐 장기적으로 보냐. 그러니까 가르쳐줘도 안 돼. 내가 가르쳐 있는 거를 다 해도 각자 지금 현재 자기가 아는 만큼만 받아들여. 자기가 아는 만큼 생각하고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이렇게 퍼딱해서 모두가 다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공개를 해도 자기가 주먹 이만한 사람은 이만큼만 뭐 받아가는 거고 큰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가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대운이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대운을 그래서 팔자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원국과 대운이 딱 적어지죠. 핸드폰에 보면 딱 적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볼 때도 원국 쓰고 딱 대운을 쓰는 거예요. 대운을. 그러면 뭐를 본다? 제1단계. 뭘 봐요? 시스템이다. 시스템. 팔자를 본 것도 체계가 있어야 된다. 체계. 우리 그 삼겹살 집을 갔더니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이렇게 딱 적어졌더라고요. 입구에.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무슨 뜻으로 그걸 적었는가 모르겠어요. 체인 같아요. 또 다른 데도 가보니까 그게 그대로 붙어 있던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이것도 체계를 잡아야 해요. 그럼 똑같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 똑같이 된 거예요. 어디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막 뒤죽박죽 그래. 각기 달리 말을 해버려. 지금 명리가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저마다 우리는 아까 어떤 그 개수다 그러면 확산 상승이라겠죠. 음간이니까 안 보인다겠죠. 이 지금 틀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많은 사람들이 개수는 수락해가지고 겨울에 뭐 해자 여기서 무슨 통구에 내갖고 뿌리가 있고 강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사주를 막 보고 잘 맞춘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스템이 달라. 시스템. 근본 시스템 다른데도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 하면서 내가 제일이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눈금이 전부 다 틀린 거를 갖고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이 체계가 갖춰져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대운 이게 1번이에요. 1번. 1번. 그 다음에 뭘까요? 이 시스템을 한번 갖춰버리자 이게죠. 그 다음에 요거이 중요해요. 이게 일간이 중요해요. 왜 일간이 중요할까요? 일간을 가지고 뭐가 나오니까 십신이 나오니까 사주 풀이를 지금 말한 거예요. 물론 공부할 때는 우리가 원국을 가지고 월지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자 원국에서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원국에서는 그렇죠. 격국의 종류 그 다음에 크기를 알 수 있어요. 격국의 종류가 뭡니까? 해바라기냐 채송화냐 이 말이에요.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정관격이냐 뭐 상관격이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신월에 경금이 있고 이 사람이 을목이었다. 그럼 이 사람은 뭐가 강인 거예요? 원국에서. 정관이 엄청나게 강하죠? 정관이. 그러면 신유 이렇게 있고 여기가 간목이었다. 이 사람은 뭐가 강해요? 정관이 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오행으로 온 사람은 여러분도 똑같이 강하다 그죠? 오행으로 온 사람들은
오행을 한 사람은 신유도 엄청나게 강하다 그래요. 요놈도 가을이고 그러니까 이 구분 신유 구분이 안 되고 뭐 경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걸록이죠. 요거는 뭐예요? 어? 태. 요놈은 힘 하나도 없는 거예요. 힘. 요렇게 있다고 해도 이 옆에가 경금이 하나 딱 있으면 이 사람은 뭐 관사를 혼자 하니까 좋고 나쁜 게가 아니에요. 요놈은 격이 뭐예요? 이 격을 따지려면 격이 뭡니까? 그러면 격이 뭡니까? 하면 격이란 거는 팔자에서 가장 강한 세력, 타고날 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를 사용하면 좋아요.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잘할 수 있는 거를 내 던져버리고 못하는 거를 막 잡는 그런 경향이 많다겠죠. 국영수 생각납니까? 국영수 시험이 있으면 국어를 어떤 요놈 맨날 95점, 90점 막 이렇게 잘해. 요놈 한 80점대가 있고 요놈 50점대가 이렇게 있고. 그럼 저 애한테는 무조건 국어에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국어. 나중에 너는 국어를 전공해가지고 전공하든가 말든가 어떤 국어 그쪽으로 네가 잘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서 글을 쓰든가 뭘 하든가 이쪽으로 네가 타고난 거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95점 잘한 거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수학에다 초점 맞춰본다니까요. 수학에다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버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중에 비틀비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 너무 많은 세월 해가지고 세월을 쏟아버려가지고 이거는 버려버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그리고 그 수학선생님 너는 수학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으니까 너 수학선생 해라. 또 수학선생 해가지고 그냥 보통 사람은 살아가. 수학선생 할 수 있어요. 수학선생은 누가 하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누가 시험에 합격합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합격해요. 그럼 누가 공부 잘합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험 경향을 봐가지고 적어도 5번에서 10번 이상 복습을 해요. 잠을 안 자고 해.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투자해서. 그럼 시험 합격해요. 내가 뭔가를 못한다 해도 내가 법을 싫어해. 법. 그래서 무슨 뭐 공무원 시험에 무슨 법이 나온다고 막 그런다 해도 이 법만 이런 공부를 하면 골치 아픈 해도 그래도 계속 그런 공부하면 공무원 시험 정도는 합격해. 열심히 하면. 그럼 처음에 보니까 이제 처음 접에서 5번을 봤다 보면 익숙해졌죠. 누구나. 그러니까 공무원은 정관, 평관이 합격한 아니 그 직업을 그쪽으로 갖는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말했죠. 선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선생은 팔자를 보고 누구 이놈 선생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목수를 할 수 있다. 목수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농민들 전부 모아봐라 하니까 막 정관과 평관과 뭔격 다 있대. 그다음 거기에 보니까 간목, 월목, 병화, 정화 다 있어요. 다. 농민이 도대체 몇 명인데. 근데 명리를 공부한 거는 기왕이면 네가 타고날 때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 일을 하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죠. 잘할 수 있고 학교 다니면서도 너는 선생도 너는 국어는 잘한다. 친구들도 너는 저놈은 국어를 잘해. 국어를. 그럼 그놈을 해야지. 근데 이제 부모나 선생님 너는 수학만 올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하니까 수학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자기 에너지 소모고 국가적으로 소모죠. 본인도 문제고 본인도 자기 타고난 능력을 내 던져버리고 있는 거죠. 부모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해요. 부모들이 자기 애기들을 가장 죽이는 거는 부모다. 그 역설. 그러니까 제일 민주적이지 않은 집단이 민주라는 거 붙이고 제일 통일을 반대하는 집단이 통일을 붙이고 다 그래요. 공통.
내가 진짜로 예를 들면 제일 사랑을 안 하는 놈들이 사랑을 내세우고, 내가 그냥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 예를 들면 정인이 일반적으로 그런 따뜻한 엄마의 마음으로 누구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안 몰려들까요? 그 사람은 뭐를 해도 돼요? 내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정인의 마음으로, 정인이 식당 오면 안 되는데 그래 안 해. 정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진짜 손님들한테 잘해줘야지. 내 애들을, 난 돈이 아니고 이거 잘 먹여야지. 그러려면 재료도 좋은 걸로 하고 몸에 해로운 걸 절대 안 써야지. 이게 정인의 마음이죠. 내 애기한테 왜 해로운 걸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 따뜻함 때문에. 따뜻하니까. 창기가 아니라 따뜻함이. 그런 걸로. 그러니까 정인이도 하고 식당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정인이 또 선생을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인은 언제나 좋아. 엄마의 품이라고 하잖아요. 엄마의 품. 정인은 따뜻함. 물론 이제 정인도 간목이냐 을목이냐 병화냐 정화냐 이런 데 따라 좀 다르겠죠. 신금이 정인인 사람은 신금 자체의 속성이 약간 쌀쌀맞은 놈이 있고 막 그런 건 있겠죠. 병화 같은 뭐 퍼주는 거 뭐 좋아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강한 세력을 격이라고 한다. 이 국이란 거는 삼합방합이에요. 삼합방합도 강한 거예요. 삼합방합. 삼합방합도 지지 현실에서 강해버려. 내 뜻하고 관계없이. 그걸 삼합방합이라고 그러고, 어쨌든 격국은 팔자에서 가장 강한 세력이에요. 여기서는 요놈이 격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해바라기하고 요놈이 결정되죠? 팔자 원국에서는 여기 아까 관사론잡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요놈 경신은 요놈 분명히 정관격이에요. 정관격. 근데 요놈은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어가지고 관사로 혼잡이라 그래. 사람들은 관사로 혼잡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대부분 책이 부정적으로 적었어요. 옛날 책들이 다 부정적으로 적어지니까 그냥 그런 거 갖고 배웠기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또 말을 해. 여기도 그렇게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이오니까 신금을 써라, 경금을 써라? 그러면 이건 경금은 요놈한테는 평관격이라 해요. 평관격. 평관이 제왕이잖아요. 요놈은 아까 태야, 태. 근데 오행으로 온 사람은 요놈 금이 이렇게 강하대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금이 강하니까 이거 금이 정관인지 평관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관성이라고 해버립니다. 관성. 그냥 관이 강하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관이 강한 게 아니고 뭐가 강해요? 경금, 평관이 강하지. 평관이 강하고 요놈도 정관이 강하고 요놈은 신금은 여기서는 태. 잉태란 거는 직급이 높아요, 낮아요? 잉태 위에 양, 장생, 목욕, 뭐, 이렇게. 잉태는 막 깐난 유화, 그 위에, 그 위에. 엄청나, 이런. 요놈을 쓰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거 경금을 썼다, 경금. 그러면 이 사람도 동사무소 공무원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무원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뭐든지. 선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선생도 얘기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뭐 평관도 필요하고 정관도 필요하고 상관도 필요하고 별 사람도 다 필요한 거예요.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애들을 다스려야 돼요. 전에 그 어떤 중학교생 애가 뭐라고 하는데 애가 저한테 이렇게 딱 뭐 돈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돈을 가지고 그러면 뭐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다든가 어쨌든 좀 나한테 모욕을 줬어. 중학교 한 2학년 애가. 근데 순간에 그냥 너 이리 와 해가지고 한 대 때리니까 이제 근데 나도 이제 순간에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그걸 그놈 시키고 이제 완전 겁먹었죠. 그럼 내가 그렇게 해놓고 내가 달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말했죠. 다른 선생님한테 내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 선생님이 가서 달랬죠. 그러니까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 부모는 자기 애들을 잘 못 다스니. 부모는. 이미 이렇게 거리가 있고 애기가 부모 앞에서 입을 딱 닫아본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절대
부모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 그 얘가 입을 열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것이 이제 해결 방법이죠. 그러니까 일단 이 격을 이렇게 원국에서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국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주팔자를 지금 보는 걸 말한 거죠.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 1번이 뭐라 했어요? 대운. 2번이 일간을 왜 일간 보냐면 상대방이 식상을 물어보고, 뭐 정관, 평관 이런 걸 물어보고, 뭐 그거 물어보니까 그거 알려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운을 보라겠죠. 대운을 볼 때 대운이 사오미냐, 대운이 해자축이냐, 뭐 임묘진이냐, 이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임묘진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가장 강한 걸 쓰는 거예요. 간목과 신금. 여기서 이놈은 확산 상승이죠. 실내, 실외 이것만 딱 머릿속에 담고, 여기는 임수하고 정화하고 기토죠. 음축하강이 볼품이 없어. 볼품. 실속 있고. 근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양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볼품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근데 거기 절반을 차지해야 돼요. 볼품 없는 것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병화와 뭐예요? 무토와 개수죠? 개수. 그래서 이것이 원국의 천간에 있으면 좋다, 안 좋다? 좋다. 원국의 천간에 있단 말은 그 사람이 타고날 때 머릿속에가 그런 생각, 마인드라고 하죠.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사람이 저 천간이 다르니까 나는 농사 짓고 싶다. 나는 나중에는 아이고 지금 직장생활 지긋지긋하네. 퇴직하자마자 나는 전원생활 할 거예요. 시골로 가서. 나는 뭐 해외여행을 할 거예요. 나는 먼 나라로 여행을 다녀야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는 여행은 가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전원생활 나는 시골에서 나 못 산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건 천간 때문에, 천간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그런갑다 해. 무엇이 그래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된다. 얘.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싸운 사람이 수두로 갔다. 그래서 이거에 천간이 있으면 그때 그 사람은 엄청나게 좋은 것이고, 만약 천간이 없으면, 없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없어도 여름이 왔기 때문에 여름에 살아야 돼. 맨날 말했죠. 너가 겨울에 눈을 좋아해도 여름이 오면 눈 찾아다니? 아니면 그냥 나는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름 내내 불평불만만 하고 다녀? 아니면 빙수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여름에 눈썰매를 탄다. 여름에 스키장 할 수 있죠? 하려면 너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 눈을 만들어 놓으면 녹아버리고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뭔가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냉동, 다시 말 얼음이, 눈이 안 녹게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 다음 누가 여름에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 놨다 해서 타러 올 거예요. 몇 명 외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산다. 그래서 이때는 이놈을 쓰고, 만약에 그 사람이 이 세 개의 글자가 천간에 있으면 무조건 그 글자를 쓰고, 그 글자가 일간에 따라서 그것이 뭐 상관일 수도 있고 정관일 수도 있고 편관일 수도 있고. 근데 이놈들은 공통점 전부 음축 하강으로 써야 돼. 그럼 친구 따라서 이놈을 확산 이렇게 써버리면 돼요, 안 돼요? 또 실패. 그렇게 이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준다 이거죠. 안 돼, 돼 이거를 말해줄 수 있죠. 그다음 여기는 임묘진은 간목과 신금. 신유술에서는 경금과 을목, 음축 하강으로. 경금과 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네 생각과 다르지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운이 신유술인데, 세운도 만일에 신유술로 오면 엄청나게 그걸 잘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기간이 도대체 몇 년이나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뭐 임묘진 이렇게 가면 이거 대운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엇갈린 거예요. 그래도 세운에 또 맞춰서 살아야 돼. 세운에. 지금 여름이죠. 근데 오늘 쌀쌀해. 오늘은. 그럼 쌀쌀하면 또 쌀쌀하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돼. 세운에 맞춰서. 그러니까 근데 임묘진을 크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여기서는 간목과 신금을 쓰죠.
근데 여기 연음이 이렇게 딱 맞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하면 돼, 안 돼? 조그맣게 쪽. 이렇게, 그래도 연음이, 그래갖고 임묘진 조그맣게 하다가 사오미, 그때부터 조금씩 키우다가 신유술 되면 신유술 딱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는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저거 보면 그렇죠? 우리의 기회는 일생을 뭐 80년으로 산다? 그러면 4분의 1이라겠죠. 4분의 1. 많이 주어지면. 크게 잡아도 3분의 1이에요. 우리는 일을 8시간 합니까? 하루에? 8시간 한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8시간 자고. 그럼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근데 8시간 일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8시간 내내 일하는 사람 없어요. 그 시간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8시간이 되려면 몇 시에요? 5시에 퇴근하죠? 근데 그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쉬는 시간들만 빼고 하면 결국은 4분의 1밖에 안 남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는 4분의 1. 4분의 1 중에서도 그 중간 가운데 핵심이 있겠죠. 출근했다가 일했다 퇴근하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대운과 세운과 동시에 딱 어느 와버린 이거를 놓쳐버리거나 잘못 써버린 사람은 그 인생에서는 억울하겠죠? 좀 쉬었다 하죠.